세상의 어른들은 저아이가 1등이 될 걸로 예정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매니지먼트에서 먼저 이렇게 기른 아이를 넣기 위해서 제 아이를 예선에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노래 들어봐도 제가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말고 깨끗하게 세상을 사셔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제 신체 활동,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신체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나, 그리고 노화 예방을 위한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치매 예방이에요. 겨드랑이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고, 겨드랑이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고, 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 아버지. 그래야 이제 지금 치매 예방하는 거니까. 자,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아주 부드럽게 어떻게 할 거냐면, 겨드랑이에 푸시면 앉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겨드랑이랑 손이 마시고 겨드랑이에 넣어서 사실은 전정기관에 잘 안 맞는 경우는 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틀려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걸렸다가 앉혔다가 이걸 반복하시는데 처음에는 안 맞다면 자꾸 머릿속에서 이걸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말하면 손해를 갖다가 손에 안에 있는 뇌를 자꾸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으면 사실은 내가 약간의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꾸 이걸 맞춰주시죠. 그럼 나중에 잘하게 되면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령은 붙였다 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하세요. 그래서 손해가 뇌내에다가 손에서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뇌를 시켜서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 운동, 안구 운동을 하시는데요. 손을 이렇게 자기 눈앞에 한 20cm, 30cm 앞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보세요. 손가락을 보시고 점을, 이게 내 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손가락 끝을 보시는데, 눈을 쫙 움직였을 때도 이 점을 보고,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올렸을 때도 얘를 쳐다봐야 돼. 그 다음 밑에 쳐다봤을 때도, 위를 쳐다봤을 때도 눈동자가 일오게끔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좌측에서 바라볼 때 여기를 쳐다보고, 우측 바라볼 때도 얘를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이 균형이 지금 잘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시는데 요거를 맞추셔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해가 계속 활성화돼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지금 전정기관하고 균형을 이루는데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이렇게 점을 해놓으시고 눈을 위 쳐다봐도 밑에 쳐다보고, 아래 쳐다볼 때도 위 쳐다보고, 오른쪽 쳐다볼 때도 밑에 쳐다보고, 눈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도 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왼쪽 쳐다볼 때도 얘를 쳐다보시죠. 이해되셨죠? 이걸 자꾸 해야만 손해에서 이제 이번에는 전정기관하고 몸의 균형을 이뤄서 뇌가 계속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텔레비를 하루 동안에 5시간 이상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치매, 저기 보면 뇌졸중, 파킨슨이 위험성이 제일 빠르게 온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특히 뇌의 회백질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뇌는 백질, 하얀 질이 있고 약간의 고무스름한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를 5시간 스트레이트를 볼 때 평균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치매가 44% 생길 확률이 크대요. 엄청나게 큰 율이에요, 이게. 뇌졸중, 뇌가 이제 마비되거나 뇌가 터지거나 하는 뇌졸중이 12%. 그 다음에 몸이 굳는 치매, 파킨슨
파킨슨이 28%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테레비를 무조건 보지 말고 테레비를 연속극을 하면 약간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머리로 생각을 하셔라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TV만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TV 오래 보면 바보 상자를 보는 거다. 사실 우리는 TV를 오래 보면은 그 속에 그림만 보는 거지 실제 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뇌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뉴스가 지금 뭔 얘기를 하지? 연속이 지금 누구랑 뭐 해야 되는 얘기지? 이걸 자꾸 기억하시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뇌 안쪽에 이렇게 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백질. 쉽게 얘기해서 뇌가 막 이렇게 막 꾸글꾸글 돼 있잖아요. 화면에 보면 여기가 백질이고 이 겉에가 바로 회백질이에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큰 게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회백질에 단백질이 붙어있을 때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 회백질이 굳지 않도록 자꾸 뇌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지난번 말했잖아요. 그 단백질이 붙는 이유도 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냥 굳어버리는 거지. 움직이고 우리가 뇌를 굴리고 생각하면 이 단백질이 그대로 자기 역할을 해주는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있잖아요. 베타 단백질. 그게 굳어서 땡땡하게 여기를 막아버리면 알츠하이머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골근격계라고 해서 뇌가 신경계가 작동할 때 연세가 드시면서 뇌 무게가 자꾸 감소해요. 어쩔 수 없는 건 노화가. 근데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아까 같은 발 운동도 하시고 안구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얘네들이 활성화되면서 감소하는 게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회백질 또 줄어든다고 돼 있죠. 뇌를 둘러싸고 있는 회백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볼이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용어지만 수상물기라는 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셔요. 뇌 속에는 신경계가 있어요. 뉴런의 핵심이 되는 게 수상물기인데 그것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뇌가 점점 망가진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어르신들 운동 잘 하셔라. 뇌 운동 두 가지 하라고 했어요. 결국 이제 뉴런에서가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냐. 여기서 활동하듯이 계속해서 뭘 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습관으로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하세요. 아침에 늦게 와서 많이 걸으시고 또 아침부터 체조하시고 춤도 추시고 그 활동을 하시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노화에 대한 예방이 된다. 또 이것은 하루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아파트에서 보면 거의 운동을 안 하시고 그냥 나와서 점잖은 데서 하루 앉았다 가시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드시면서 운동을 많이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사실 스트레스가 뭐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불편한 얘가 불편한 거예요. 얘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우울증 것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죠? 네? 호흡을 자꾸 하셨잖아요. 호흡을 하고 심장을 조절해주고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죠?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얘가 뭐죠? 인지, 생각하는 거죠. 얘는 생각하는 영역, 얘는 감정 영역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생각보다 어떻다? 더 월등하다. 얘가 얘보다 5,000배 더 강하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전자기장이 얘보다 5,000배를 더 크게 나가요.
어르신들이 지금 몸에서 파장이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느냐? 3m 60cm를 얘가 영향을 줘요. 근데 뇌에서는 얼마큼 가느냐? 4.5cm. 4.5cm면 요만큼 되잖아요. 뇌는 아무리 지가 발버둥 쳐도 여기서 나타나는 전자기장 힘이 4.5cm 분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사방 3m 60cm를 작동해줘요. 얼마나 이런 능력이 커요. 그러니까 심장은 뇌보다 엄청난 대장이다, 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인지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 결론이. 그래서 TV에 너무나 많이 보시지 말고 오히려 제가 하는 지인은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라디오는 볼 수가 없고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어디로 가요?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TV 앞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6가지를 우리가 생활 속에 꼭 가지셔야 했어요. 그죠? 요거 내가 그 연상법을 말씀드렸었어요. 뭐라고 했죠? 영감님이 수전증이 생겨서 연자가 마음이 아파. 그죠? 요건 연상법에 그냥 주변 생활에. 영감님이 뭐예요? 용서, 감사. 수전할 때 수용. 그 다음에 뭐예요? 수전증, 존중. 그죠? 그 다음에 연민. 그 다음에 자애, 사랑. 그래서 이 6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저는 이제 감정 코칭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경청, 공감, 감사, 배려 이거거든요. 없고 어쨌든 간에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수십 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주더라고요. 자, 결국 이게 뭐를 이루냐 봤더니 행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게 저 6가지를 수시로 생각을 하셔라. 옆에 사람이 조금 귀찮게 의견하신 내가 막 의견하시면 막 귀찮게 가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나가 앉아 내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 좀 뭐 해주면 아이고 감사해요. 쓰셔야 돼요. 감사해요 해보시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안 쓰시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말 안 쓰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뭘 하면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 안 써. 그게 민족성인데 사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결국 나한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6가지를 찾고 쓰셔라. 이건 다음 주에 시험 볼 거 어르신들 6가지 다 쓰시면 제가 50원씩 주고 만약에 하나 틀리시면 10원 내가 벌금 받을 테니까 하여튼 60원 잃으시려면 외우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각 기능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황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눈이 수정체가 자외선을 오래 받으면 노랗게 변해요.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보지 않게 햇빛을 잘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선글라스 쓰는 이유는 무엇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뭐 밖에 나가실 때 양산 좀 쓰시고,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은 우산 쓰세요. 많이. 자외선 너무 많이 받으시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는 받아도 되지만, 물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비타민 D가 몸에 생기는데 필요 이상으로 받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황화 현상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수술하셨을 거예요. 백내장, 그죠? 저도 백내장이 오른쪽에 약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비우고 있어요. 그 요령이 있더라고요. 계속 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눈을 아까 같은 운동을 자꾸 해요. 좌우 운동도 하고 위아래 운동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쪽이 약간 흘리긴 한데 그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순환이 된대요. 그래서 백내장이 덜 낀다, 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칠순이 되면 이 백내장이 오는 현상은 수정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 백내장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건 녹내장.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녹내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효과는 보는데 이 녹내장이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서 그때부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내장은 눈에 압이 오는 거예요. 눈에 막 쉽게 눈에 이제 동공 안에 공기층이 있는데 이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눈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신경이 눌려서 시력이 나중에는 못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어르신들 이거 보시면 야 세상은 이런 거구나 한번 보세요. 이거 내가 어르신들에게 꼭 보여드리려고 이걸 동영상 가져왔어요. 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정서적으로 남과 잘 지냈는가는 걸 화면을 직접 보실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어르신들 보셨어요?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은 그 나라의 최고의 어른이죠. 근데 제 앞에 서 있는 아이는 사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쫄병. 쫄병인데 헬기 옆에 지켜주는 쫄병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헬기 타면서 너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탔다 하고 자기가 인사를 안 했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그 쫄병에게 안 해도 돼요 인사. 내려와서 악수 청하고 고마워. 내가 안전하게 출장 갈 수 있게 여기 지켜줘서 고마워 하고 지금 인사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저는 쫄병한테 인사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 남을 배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자, 보세요. 왕자예요, 왕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애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세요. 근데 아기가 옆에서 그 팝콘을 계속 뺏어 먹었어요. 근데 또 이제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을 내거나 뭐라 했을 텐데 오히려 더 즐겁게 아기가 장난치고 팝콘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96년도 영국 갔을 때 뭘 느꼈냐면 제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뭐 유럽은 여러 군데 지금 간 데가 있었어요. 이제 공부 때문에 그들은 정말 민주주의였던 사고가 완전해요. 하찮은 사람도 무시 안 해요. 그냥 나하고 동등하게 봐. 다만 내가 지식이 높거나 권력이 높아도 그냥 그 영국이란 나라는 노숙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길가에. 그러면 심지어 그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이 입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다 하나씩 줘요. 그만큼 배려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강을 내일 모레 청주를 가는데 다른 건 없어도 이건 그들에게 거기도 한 40명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제가 지도하고 올 건데 호흡을 꼭 하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아셨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